안녕하세요, 여러분. 남몰래 듣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정미숙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누군가는 웃고 넘겼지만 누군가는 하루 종일 가슴을 쓸어내렸던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말 한마디보다 버튼 하나가 더 무섭다는 걸 그날 뼈저리게 느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조용히 들어주세요. 그날 아침은 아주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반, 평소처럼 눈이 떠졌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죠. 젊었을 때부터 늘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직 어둑어둑한 시간이었지만 창문 너머로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한숨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무탈하게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전기포트에 물을 올렸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렸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간단하게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만들어둔 나물 반찬이 있었습니다. 이거면 되겠네. 밥을 데우고 된장찌개를 데우고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차려 먹어야죠. 식탁에 앉아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요즘엔 이게 아침 일과가 됐습니다. 밥 먹고 나서 잠깐 폰을 보는 시간이요.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안 읽은 메시지가 몇 개 있었습니다. 동창방에서 누가 좋은 글을 올렸고, 교회 소모임방에서 다음 주 일정을 공지했고, 아파트 단톡방에서는 주차 관련해서 누가 뭐라고 했고,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딸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손주가 어린이집 앞에서 노란 모자를 쓰고 도시락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소풍 간대요. 히읗이응. 딸이 보낸 짧은 문장과 함께요. 아이고, 이것 봐라.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손주 얼굴이 환하게 커졌습니다. 우리 강민이가 이렇게 컸나? 한 번 더 보고 또 한 번 보고 그러다가 사진을 길게 눌러서 저장했습니다.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진 가족방에 올려야겠다. 딸만 보기 아깝잖아요. 사위도 보고 아들도 보고 며느리도 보고 다 같이 웃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눌렀습니다. 화면 아래에 공유 버튼이 보였습니다. 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화면이 바뀌면서 카카오톡 대화방 목록이 쭉 떴습니다. 평소 늘 보던 방들이었죠. 맨 위에 가족방, 그 아래 동창방, 교회 소모임방, 그리고 아파트 동네 단톡방. 눈으로는 분명히 가족방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도 그쪽으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누른 곳은 그 아래에 있던 아파트 단톡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도 모릅니다. 아마도 눈이 조금 침침해서 아니면 손가락이 조금 떨려서 정확한 위치를 못 짚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가장 눌러서는 안 될 방을 눌러버린 겁니다. 설마 잘못 눌렀을까? 그런 생각도 안 했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딱 사진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금 1, 일금 3, 일금 7,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급하게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진을 눌러봤습니다. 분명히 가족방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단톡방, 101동부터 109동까지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다 모여 있는 그 방. 아니, 손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겠지. 손주 사진 하나 올린 거 가지고 뭐.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사진 한 장이 뭐가 문제겠어요. 귀여운 손주 사진인데. 그런데 문제는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자세히 보니까 사진 아래에 메시지 하나가 함께 전송돼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본인도 모르게 함께 보내진 문장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딸하고 전화 통화를 했었습니다. 강민이 어린이집에서 소풍 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딸이 이렇게 말했었죠. 엄마, 요즘 애들 소풍도 진짜 대단해요. 작년엔 그냥 동네 공원 갔는데 올해는 아예 체험학습장까지 가더라고요. 그때 본인이 뭐라고 답했냐면, 그러게나. 우리 때는 도시락 싸서 뒷산 갔는데 이런 일까지 생길 줄은 몰랐네. 그 말을 하면서 잠깐 메모장에 적어뒀었습니다. 이런 일까지 생길 줄은 몰랐네. 왜 적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뭔가 재미있는 문장 같아서 적어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진을 공유할 때 함께 복사가 돼서 같이 전송돼 버린 겁니다. 손주 웃는 사진 아래에 덜컥 이런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까지 생길 줄은 몰랐네. 이 문장만 보면 무슨 큰일이 생긴 것처럼 들리잖아요. 특히 사진과 함께 있으니까 손주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해명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폰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벌써 반응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어머, 무슨 일이세요? 107동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괜찮으신 거죠? 103동 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설마 아드님 쪽에 무슨 일 생긴 건 아니죠? 이건 같은 층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네 번째. 몸은 괜찮으세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읽음 숫자는 이미 25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사람들은 벌써 무슨 큰일이 생긴 줄 알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설명해야 돼. 빨리 설명해야 돼. 급하게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아니에요라고 쓰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손주 사진 잘못 보낸 거예요. 그렇게 쓰려고 했는데 손이 떨려서 자꾸 오타가 났습니다. 아니에요를 쓰려다가 아니은, 아니, 결국 아니까지만 쓰고 실수로 전송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아니, 딱 두 글자만 단톡방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본인도 모르게 음성 메시지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평소에는 안 쓰는 기능인데 당황한 나머지 잘못 눌렀던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손주 사진을 잘못.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아니고. 떨리는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됐습니다. 당황한 숨소리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게 그대로 단톡방에 올라갔습니다. 20초짜리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올라가자마자 읽음 숫자가 또 올라갔습니다. 순간 단톡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 계속 메시지가 올라오던 방이 갑자기 조용해진 겁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다들 음성 메시지를 듣고 있구나. 저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더 창피했습니다. 몇 초가 지나고 한 사람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런 건 전화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백오동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그제야 이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본인한테 무슨 큰일이 생긴 줄 알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106동 사는 김영숙인데요. 혹시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단톡방에 올리신 거 봤는데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시던데. 아니에요. 그냥 실수로. 실수요? 혹시 어디 다치신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정말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럼 다행인데. 저희가 너무 걱정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아는 번호였습니다. 같은 층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언니 나야. 괜찮아? 단톡방 보니까 무슨 일 있는 것 같던데. 아이고 미안해. 아무 일도 없어. 손주 사진을 잘못 보낸 거야. 그래. 그럼 그 메시지는 뭐야? 이런 일까지 생길 줄 몰랐다는 게. 그게 손주 어린이집 소풍 이야기하다가 어제 적어뒀던 문장인데 사진이랑 같이 전송돼 버렸어. 아이고, 그랬구나. 우리 다들 큰일 난 줄 알았잖아. 미안해, 정말. 아니야, 뭐. 큰일 없으면 됐지. 그래도 앞으로 조심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오전 10시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전화를 4통이나 받았습니다. 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도 2개 더 있었습니다. 아이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응? 너 어떻게 알았어? 아파트 단톡방에 엄마가 손주 사진 올린 거 봤는데 왜 거기다 올렸어? 아이고, 그게 실수로 잘못 보낸 거야. 근데 그 아래 문장은 뭐야? 이런 일까지 생길 줄 몰랐다는 게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건 어제 우리 통화할 때 내가 한 말인데 메모해뒀다가 같이 전송된 거야. 아,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거구나. 응. 엄마, 단톡방에 해명글 올려. 그래야 되겠지? 당연하지. 안 그러면 계속 전화 올 거야. 딸 말이 맞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단톡방을 열어봤습니다. 그 사이에도 메시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신지 궁금하네요.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저희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야죠. 진심 어린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점심때쯤 됐을 때 관리사무소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몇 동 몇 호이신데요? 혹시 괜찮으세요? 단톡방에 올리신 글 보고 걱정돼서 전화드렸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실수로 잘못 보낸 거예요. 아, 그러세요?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제야 이 일이 얼마나 커졌는지 실감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까지 연락이 간 겁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점심을 먹고 나서 단톡방에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사진과 메시지 올렸던 사람입니다.
많이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손주 사진을 가족방에 보내려다가 실수로 이쪽에 보냈고 그 아래 문장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 함께 전송된 것입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소란 피워서 죄송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손은 계속 떨렸고 마음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사람들이 하나둘 답장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에요. 괜히 우리가 더 걱정했네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손주 사진 귀엽던데요. 히읗히읗. 그래도 놀라셨겠어요. 다음엔 조심하세요. 우리 아파트 주민들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네요. 그 말들을 보며 조금은 마음이 풀렸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들 걱정해줬던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웃들이 이렇게 내 하루를 알았을까? 예전 같았으면 사진 하나, 문장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붙었을까? 옛날에는 잘못 보낼 일도 없었습니다. 편지는 봉투에 이름을 쓰고 전화는 번호를 눌러서 하고 얼굴 보고 싶으면 직접 찾아가고 그랬으니까요. 지금은 버튼 하나면 됩니다. 사진도 보내고 메시지도 보내고 얼굴도 보고 편하죠. 하지만 그만큼 조심해야 할 것도 많아졌습니다. 한번 누른 버튼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한번 전송된 메시지는 지울 수 없으니까요. 세상은 편해졌지만 마음은 더 조심스러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말을 안 해도 오해가 생기고 설명을 해도 이미 소문은 퍼진 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버튼 하나를 누를 때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보낼 사람이 맞는지, 보낼 내용이 맞는지, 혹시 이상한 문장이 붙어 있진 않은지. 그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마주칠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 그분이시네. 그런 눈빛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는 다들 웃으며 인사했지만요. 마트에 가도 산책을 나가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괜찮아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같은 층 사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언니, 그때 그거 이제 생각하면 웃기지 않아? 응? 손주 사진 잘못 보낸 거 말이야. 우리 다들 큰일 난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미안해, 정말. 아니야, 뭐. 그래도 우리 아파트 사람들 정이 많다는 거 알았잖아. 그렇긴 하네. 다음엔 조심하고. 그럼 당연하지. 그렇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교회 소모임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게 스마트폰이래요.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인도 덩달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나도 얼마 전에 단톡방에 사진 잘못 보내서 동네에서 제일 유명해졌어요. 그 말에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어요? 손주 사진을 가족방에 보내려다가 아파트 단톡방에 보냈는데 이상한 문장이 같이 붙어서 사람들이 큰일 난 줄 알았대요. 아이고, 그랬어요? 응. 그날 하루 종일 전화만 받았어요. 그래도 다들 걱정해 주셨잖아요. 그렇긴 하지.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일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당황했을까?
실수 하나 가지고 왜 그렇게 속상해 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별일 아니었는데 그때는 정말 큰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사람들이 생각보다 따뜻하다는 것, 본인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건 기계를 다루는 법이 아니라 그 기계 뒤에 있는 사람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라는 것. 버튼 하나로 사진도 보내고 말도 전하지만 그 버튼 너머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있다는 것. 그걸 잊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보낼 사람과 받을 사람을 헷갈린 적은 없으신가요? 괜히 안 해도 될 걱정을 만들어버린 적은요? 혹시 잘못 보낸 메시지 때문에 하루 종일 속상했던 적은요?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요. 하지만 그런 실수도 결국 지나가는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다음엔 좀 더 조심하자고. 버튼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 보낼 사람이 맞는지 체크하자고. 그렇게 조금씩 배워가는 게 우리 인생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 웃기고 조금 찔리고 조금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뭘 배우느냐, 그리고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죠. 지금까지 남몰래 듣는 이야기 정미숙이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